안녕하십니까.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이제 접하게 되죠. 말하자면은 역사적 기술이 있는 반면에 또 문학작품 나름대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사회를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산초가 섬에서 이제 나오면서 바라타리아 섬 총독을 하다가 이제 모반이 일어나고 스스로도 원래는 윗사람으로서 지시를 하고 또 배부르게 뭔가를 실컷 먹으려고 그리고 아들 딸을 귀족들과 결혼시키고 뭐 그렇게 통상적으로 돈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도 하고 싶어 가지고 산초가 바라타리아 섬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원했었던 바를 성취하지는 못하죠.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를 붙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처음에 원했던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을 뻔한 상태에서 이제 바라타리아 섬을 나오는데 돈키호테 2권 54장쯤에 가면은 이제 어떤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순례자처럼 지팡이를 쥔 6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래를 부르며 동냥을 하는 그런 외국인 무리였는데 그들은 산초에게 다가오더니 줄줄이 줄을 서서는 모두 함께 목소리를 높여 자기 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초는 단 한마디 또렷하게 들리는 동냥 외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말로 보아서는 노래로 청하는 게 동냥을 달라는 거라고 이해했다. 뭐 거린들 거지 같은 이제 옷을 입고 동냥을 청하는 순례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희한하게 여러 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 말, 뭐 이런 말, 이게 스페인 말이 아니죠. 근데 잘 알고 보면 그 당시 사회에는 많은 거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다른 부분에서 그게 나옵니다만은 거지 증명서도 이제 발급해야 된다 할 정도로 거린들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 그 사회가 그만큼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스페인이 강한 나라였다고 보고 중남미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부가 스페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대단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전쟁을 기독교 세계를 대신해서 터키와 전쟁을 한다든가 또 방만하게 이제 돈을 왕실에서 씀으로써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순례객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사실은 뒤에서 보지만 이 당시에 모리스코 즉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함으로써 생겼던 사건들이 있죠. 그것은 기존에 많은 인구를 차지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을 발휘했던 무슬만 이슬람 교도들을 추방하고 또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들이 여러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순례객의 복장으로, 거지의 복장으로 산초한테 동량을 구걸했던 사람의 이제 산초를 발견하게 되죠. 같은 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잘 볼까요? 돈키호테 2권의 54장에 보면,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보는 이 사람이 누구요? 우리 이웃에 사는 착한 산초 판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산초가 빌어먹을, 어떻게 자네를 알아보겠나 리꼬떼. 이리 괴상망측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보게, 누가 자네를 외국놈으로 만들었나? 그리고 자네를 알아보고 잡히기라도 하면 아주 험한 일을 당할 텐데 어떻게 감히 에스파니아에 다시 들어올 용기가 났나? 산초, 자네가 나를 고발만 하지 않는다면 내 확실히 만한 애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 나를 알아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걸세. 자네도 들었겠지만 불행한 우리 민족에게 그토록 무시무시한 위협을 가한 황제 폐하의 포고문에 복종하기 위해서였지. 네, 좀 감이 옵니까? 예, 이 당시, 지금 돈키호테 2권이죠. 1615년에 나왔는데요. 뭐 쓰던 동안에는 1610년도 될 수 있고 11년도 될 수 있겠죠. 이때 이슈가 됐던 것이 모리스코의 귀환이었습니다. 물론 모리스코들을 추방했고 그들이 다시 또 돌아오는, 왜? 그 추방이 갑작스러웠었고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를 이제 자기 고향에 놓고 갑자기 나갔다가 다시 돈을 찾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것이 들키면은 또 큰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으로, 순례객의 모습으로 모리스코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것이 돈키호테 2권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제 이슬람이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가 711년에 이제 지브랄타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몇 년 안에 그 북쪽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세계가 다시 국토를 회복하는 운동을 레콘키스타라 하죠. 뭐 이건 특별히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레콘키스타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국토 회복에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몰아내는 그런 마지막 작업에 1492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세계를 이제 마지막에 축출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도 1492년이죠. 실질적으로 기독교 세계가 우리는 이제 스페인의 통일을 아라곤의 페르난도와 카스티아의 이사벨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있었던 스페인의 종교 재판, 인키시션, 종교적 검열과 재판, 이런 것들이 엄청 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검열, 심판, 추방, 그 다음에 어떤 감옥에 넣는다든가 사형을 처한다든가 하는 것이 심했죠. 지금 기독교 세계는 그런 것을 생각만 할 정도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 이슬람의 푼다멘탈리스트 이상의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1492년에는 스페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죠. 유대인의 숫자는 이슬람인들에 비해서는 적었지만은 그래도 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했죠. 실질적으로 명분이 있는 일이지만 기독교 세계에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손해를 보는 일이었죠. 그 유대인들이 유럽 세계를 유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또 중남미로도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1492년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은 안토니오 네브리카의 스페인어 문법책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라마티카. 그 라틴 통속 라틴어로서 자리 잡았던 스페인어가 이제 드디어 하나의 언어로서의 정리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표준화된 그러한 형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1492년입니다. 그러니까 1492년 스페인한테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라나다에서의 이슬람 세계를 추방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또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거기다가 안토니오 네브리카의 스페인 문법서 그라마티카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취했던 것이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했던 이슬람인들을 개종하라고 하는 강제적인 개종 작전을 펴게 되는 것이죠. 정책을 펴게 되는데 1500년부터 1526년까지 Conversiones forzadas de los musulmanes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는 너네들이 개종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공존의 시대였지만 그나마 말하자면은 많은 수의 이슬람들을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공존할 수밖에 없었죠. 남쪽 지방,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던 이슬람들과의 공존을 했지만 점점 기독교 왕국의 힘이 세지면서 그리고 아까 인키시션의 힘이 발휘되면서 이제 강제적인 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609년부터는 이제 모리스코의 추방이 이제 있게 됩니다. Expulsión de los Moriscos. 사실 모리스코들은 이렇게 개종된 사람을 얘기하죠.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모리스코라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는 알라를 섬기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리스코 하면은 개종한 기독교인이라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독교 세계에서의 이슬람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리코테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차원에서 모리스코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스페인사에서는 내가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많이 냈죠.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지금의 네덜란드, 벨지움 지역, 뭐 영국 지역까지도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엘 그레코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El cabello de la mano en el pecho,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기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돈 헤로니모 데 까바이오스 1612년에 나온 그리고 우리가 세르반테스라든가 섹스피어,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초상을 보면 보통 이 목에다가 두껍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목 장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스페인 말은 고르게란데 목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하늘, 내 목은, 내 머리는 하늘과 가깝다, 뭐 그런 개념으로서 어쩌면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점차 신분의 높낮이를 표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병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키호테도 실질적으로 산초가 돈키호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Por qué sus cuellos por la mayor parte
han de ser siempre escalonados y no abiertos con molde. 돈키호테 2장, 2권 14장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깃을 세우는데 이 양배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깃이 아주 그 복잡하게 돼 있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굳이 높이 세우는 거죠. 실제 집에서 그 하인이 있다든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깃을 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꾸길꾸길하게 하고 다녔겠죠. 그게 보기도 안 좋았죠. 그러나 허세적인 기독교인들은 본인들의 기독교성을 정통 기독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고 다녔는데 산초같이 이런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몰드 하나의 그렇게 심플하게 깃을 하나 만들면 되지 막 그 양배추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를 돈키호테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유대인의 추방, 그 다음에 무슬림의 추방, 그리고 정통 기독교인들의 어떤 자기 정체성.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았죠. 가난하게 살아도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했던 사람들은 무슬림이었죠. 유대인이었죠. 이 사람들은 회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었고,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세계에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아랍인이라고 했을 때 주는 느낌은 글쎄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흉하다는 말도 가끔 하죠. 속과 겉이 다르다는. 물론 이 아랍 세계, 이슬람 세계에서 사는 기독교인들도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말하자면은 겉으로는 이슬람이지만 속으로는 기독교를 믿는다든가, 그죠? 그런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표시하는데, 특히 이 스페인 사회에서의 모리스코들은 그런 이중성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스페인 사람들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돈키호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돈키호테의 작가는 아랍 사람인데 아랍 사람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인 시데 암메떼 베랭헬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가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술해야 되지만 한계는 뭐냐? 아랍 사람으로서 천성적으로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표현을 썼죠. 거기다가 리코테 역시도 옷을 지금 술래개 거지 모양으로 해서 이제 숨어 들어와서 자기 마을로 들어오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왔었던 모습, 그리고 본인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돈키호테 안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이제 돈키호테 2권에 요 리코테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리코테의 딸 이런 모습들이 본인들은 계속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작품 속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실 기독교가 강화된 시대에 사는 유대인이라든가 이슬람인, 유대인들은 좀 더 완화된 거라고 본다 하면은 이슬람인들은 좀 심각했죠.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알라를 신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슬람의 사상가들은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신앙으로서의 이슬람인은 외부의 강압, 즉 목숨을 잃을 만한 위협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했어도 자신이 중심의 알라를 갖고 있다면 기독교의 의식을 행해도 괜찮다고 하는 좀 제너러스한 그러한 종교관을 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정도는 받아준다고 하는 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던, 그렇게 큰 양심의 가치를 갖지 않고도 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스코들은 실제 711년부터 1492년까지, 그리고 지금 펠리페 3세가 이 모리스코의 추방까지를 보면은 1609년 이후죠. 그러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슬람 땅이었죠. 스페인 땅은. 이렇게 본다면은 리꼬떼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스페인 사람과 다름이 없죠. 산초와 다르지 않죠. 같은 동네 사람 산초, 아무리 산초가 정통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리꼬떼 역시 같은 마을 사람으로서 스페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파냐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시한 전에 내 자식들과 나라는 사람에게는 벌써 형벌이 내린 것 같은 그런 가혹함을 느꼈어. 내 생각에 가장 온당한 방향으로 그런 시기에는 자기가 사는 집을 먼저 없애고 옮길 집을 준비해 줘야 한다고 결정했지. 일단 도망가자고 하는 거죠. 하도 강하게 하니까 일단 집을 놓고 도망가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옮길 집을 잡은 다음에 다시 오자. 와서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에스파냐를 그리워하며 울었어.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서 났고 우리의 조국이었으니까. 실제 리코테한테, 모리스코들한테 스페인은 조국이죠.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위로해주는 대접을 받을 수 없었어. 가장 학대하고 베르베리아나 아프리카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받아주고 환대하고 잘해주기를 바랬지만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더 천대했지. 나는 고향을 떠나서 프랑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바로 우리를 잘 받아주었지만 많은 걸 보고 싶어서 이탈리아를 지나 독일로 갔어. 아르켈, 그러니까 알제리에 있는 걸로 아는 내 아내와 딸, 어떻게 그들을 프랑스 항구로 데려올 것인가 작전을 짜고 거기에서 독일로 데려갈 궁리를 할 걸세. 독일에서 온 거죠. 그래서 마을로 다시 왔고 이제 여기 동네에 자기가 숨겨놓은 돈을 찾아서 아르켈, 알제리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독일로 데려가겠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리꼬떼는 지금 왔다가 산초를 만난 격이죠. 실질적으로 필립 3세의 명에 따라서 스페인의 여러 지역에서는 모리스코들을 추방하게 되는데요. 1609년에는 이제 7월 22일에는 발렌시아에서 추방이 시작됐고 1610년에는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그리고 1610년 5월에는 카스티아 아라곤 지역에서 추방령이 있었고 엑스트레마두라 지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무르시아 지역에
1610년 10월 8일에는 이제 무르시아 지역이 있었는데, 사실 그 리코테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도 이 무르시아 지역에 가면은 스페인 남동쪽에 있죠. 리코테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이슬람들을 과격하게 추방시켰던 그 장소 중에 이름이 이 산초의 친구 리코테로 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1609년부터 1610년 사이에, 그리고 13년까지 계속 이 각 지역에서 모리스코를 추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추방되었고요. 바르셀로나를 포함하는 그 아라곤 지역에 있죠. 스페인 지중해 동쪽, 지중해 연안 지역의 아라곤 지역에서는 인구의 6분의 1 정도가 추방되었고, 스페인 전체로 보면은 그 당시는 뭐 엄청난 숫자가 아니었죠. 스페인 인구가 30만 명 정도의 모리스코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 보통은 이제 그 프랑스로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는 리코터가 얘기한 것처럼 알제리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알제리라 하면은 오스만 터키 제국에 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같은 종교인이라고 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오히려 천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의 어떤 땅으로 저쪽 지중해를 넘어서 터키 지역으로도 갔고, 그러한 이런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리코테는 이렇게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이태리 갔다가 독일 갔다가 다시 이제 거지의 행상 형태를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왔는데, 같이 왔었던 이태리 말 쓰고 독일 말 쓰고 프랑스 말 썼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모리스코들 친구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아프리카 북부라든가 뭐 프랑스, 이태리, 독일로 갔고 터키 쪽으로도 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갔냐면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아메리카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아메리카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직업은 보통 건축, 농사 뭐 이런 거였죠. 회계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별로 그걸 천시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천시했던 그런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인데, 중남미의 바로크적 건물, 성당 뭐 이런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건물들에서 이 무데카르 양식,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의 건축 양식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리스코의 추방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칼리에 있는 무데카르 양식의 이 탑도 그렇고요. 페루 리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수도원도 역시 그 중에 하나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콘벤토 델라 메르셋이라고 하는 건물 역시 이 모리스코들이 이제 지은 것이죠. 물론 기독교적인 건물이지만 건축 양식은 무데카르 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데카르 양식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 말발굽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치로 구분되는데요. 뭐 유럽사에서 건축을 본다면은 뭐 로만 아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고딕 양식이 있죠. 유럽의 큰 성당들이, 높은 성당들의 어떤 아치 형식은 고딕식이죠. 그러니까 로만 아치를 이제 잘라서 높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성당이 아주 웅장하게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빛이 또 들어오게 되고, 좁은 공간에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치 형태가 중세 작품들 건축 양식이었고 성당들에 주로 적용이 됐죠. 한편으로는 아랍 세계의 이 아치, 말바굽 같은 아치들은 스페인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아치 형태였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면은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가우디의 작품을 봅니다만은 가우디 작품의 아치 형태는 좀 특이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기독교 세계에서, 그러니까 로만 아치라든가 고딕 양식과는 또 다르죠. 물론 이 아랍의 아치하고도 좀 다릅니다만은 아랍의 아치를 응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돌로 쌓고 어떤 틀에 어떤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틀에서 벗어난 좀 자유로운 아치 형태, 이것이 이 아랍식의 그 아치가 가능했던 것이고,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에서, 물론 이제 타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랍에서 나오는 그러한 건축 자재였습니다만은, 이러한 스페인만의 전통이 가우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당시에 1600년대 초에 이제 모리스코들의 추방과 이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의 멸망. 그러니까 여기 제국은 1299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르코 폴로가 이제 베네치아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기독교 세계가 그 통과할 수가 없었죠. 오스만 터키가 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디 뭐 중국을 간다든가 뭐 어디 이동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299년부터 1923년까지가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의 시대인데, 물론 그 여러 가지 왕조가 다른 왕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터키 제국의 마지막은 1923년이죠. 실질적으로 중남미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랍 출신들이 많습니다. 뭐 시리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쪽 그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 전통은 이렇게 유대인의 추방, 그리고 모리스코의 추방, 그리고 그 몇 세기를 지난 1923년 이후에 터키 제국의 멸망, 그리고 중남미의 경제 상황, 그 당시는 중남미가 이동할 만한, 이민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죠. 그래서 다시 이 민족 무슬림들이 중남미 아메리카에 가는 두 번째 움직임이 터키 제국의 오스만 터키의 1923년 이후에 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남미의 많은 정치가나 어떤 작가나 이 사람들의 뿌리를 보면 이 아랍계가 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고 좀 새삼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 스페인 지역에서 쫓겨남으로써 많은 지역으로 갔죠. 유럽의 각 지역으로도 가고, 또 뭐 지금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쪽으로도 좀 갔죠. 뭐 그리스라든가 터키 지역,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특별히 어디를 많이 갔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지금도 후디오 히스파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 세파르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동한 이 유대인들을, 이 세파르디들이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말하자면 아랍 사람들도 스페인어 소리를 아랍어로 글을 쓴다든가 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역시 헤브루, 그 히브리어로 글자로 스페인어 소리를 그대로 써서 자기들의 정통성, 정체성을 유지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스페인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스페인어가 이렇게 유지된 스페인어가 모리스코가 움직인 지역에서도 살아남았고, 특히 지금 현대 예루살렘에서도 후디오 에스파뇰, 그 유대 스페인이시라고 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과거 스페인어가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의 이동도, 예루살렘의 이동도 컸었고,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는 후디오 에스파뇰이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에서도 그 알하미아라고 해서 이 모리스코들이 쓰는 모리스코적, 그러니까 이슬람어로 아랍어로 스페인어를 표현함으로써 또 그것으로 또 문학 작품을 만드는, 그래서 그 문학을 알하미아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이 아랍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이슬람의 전통, 그리고 뭐 집시들의 전통들이 하나 혼합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키호테에서 산초가 바라따리아 섬에서 나와서 만난 리꼬떼. 근데 리꼬떼는 돈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리꼬떼가 산초한테 제안을 하죠. 이제 내가 지금 돈을 찾으러 왔는데 네가 나를 이르지만 않는다면 나는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산초, 자네가 나와 함께 가서 그걸 꺼내고 숨기는 걸 도와주면 자네에게 금화 200 에스쿠도를 주겠네. 그러니까 산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만 나는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 리코떼가 이렇게 얘기죠. 자네에게 이미 말했듯이 내가 숨겨둔 보물을 꺼내는 일을 도와주면 돼. 사실 양이 많으니 보물이라 불러야 되겠지. 이미 말했듯이 자네가 먹고 살 만큼 줄게. 그러니까 산초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말했잖아 리꼬떼. 난 싫어. 난 싫네. 나 때문에 자네가 발각되는 일은 없을 테니 그걸로 만족하게. 그리고 부디 계속 자네의 길이나 잘 가게. 나는 내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잘 번 돈은 곧 잃게 된다는 것을 아네. 더 나쁜 것은 돈과 함께 그 주인도 망한다는 거지. 사실 산초가 이 바라따리아 섬에서 고행을 하고 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럼으로써 리꼬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산초가 변한 것이죠. 자, 이 돈키호테의 이 산초와 리꼬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역사 기술보다도 훨씬 더 리얼한 역사를 돈키호테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